안녕하세요. 앱크리에이터 에코입니다. 오늘은 공유정보, 전역정보, 참조 아톰명, 그리고 업무규칙상으로 정보 이동하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앱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개념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앱을 계속 실행하는 동안 나의 아이디는 계속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면 좋겠다던가, 내가 목록에서 선택한 상품을 상세 폼으로 봐야 할 경우라던가, 이렇게 폼에서 다른 폼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 정보를 보내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데요. 공유정보, 전역정보, 참조아톰명의 개념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창의적 앱크리에이터 에코. 제일 먼저 공유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공유 정보는요, 내 앱이 꺼지거나 스마트폰을 심지어 끄더라도 그 정보는 항상 메모리에 살아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앱을 삭제하기 전까지는 그 정보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 정보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아이디나 비밀번호, 그러니까 로그인 유지를 할 때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예제를 들고 왔는데, 공유 정보 설정은 업무 규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공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넣어 놓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클릭 업무 규칙 들어가시면 문단 공유정보 보내기라고 썼고요. 공유정보 아이디는 요 아이디는 요 아톰명이에요. 이 아톰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상의 메모리에다 넣어두세요. 이런 뜻이고, 공유정보 비밀번호는 요 아톰 비밀번호죠. 이 비밀번호에 있는 값을 할당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할당을 언제 할 거냐, 시점은 아직 정리를 해주지 않았지만 뭐 폼을 닫거나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요 공유정보 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공유정보 보내기를 해라 명령을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공유정보 설정을 누르면 공유정보 보내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공유정보 업무규칙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사실은 요거를 괄호 없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공유정보의 아이디는 아이디를 참조한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더 보기가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컴파일하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른 후에 공유정보 설정을 지금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빈값으로 되겠죠. 그럼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저는 에코 1, 2, 3, 4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공유정보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공유정보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풀고 저는 요 아톰과 버튼을 그대로 복사해서 2번 폼에다 갖다 붙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유정보 받기라고 쓰고 아톰명을 공유정보 받기 버튼이라고 할게요. 우클릭해서 업무규칙을 작성하면 되겠죠. 아까는 공유정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요 문단이 있었어요. 공유정보 보내기. 그럼 여기는 공유정보 받기라는 문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유정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가상의 메모리에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디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지금 가상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도 여기다 갖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되겠죠. 아이디는 공유정보 아이디를 참조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비밀번호는 공유정보 비밀번호를 참조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받아지는 문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언제 받을 거냐는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받을 건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유정보 받기 버튼을 누르면, 네, 그다음에 공유정보 받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쓰고요. 컴파일 해서 이상 없지요. 저장 눌러주시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는 에코와 1, 2, 3, 4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할당을 해놨고, 이곳에서 받아올 거예요. 2번 폼에 실행을 누르면,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정보 받기를 누르면 바로 불러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공유정보는 항상 메모리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유정보를 에코가 아니고 찰리라고 쓰고 3333이라고 공유정보 설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찰리와 3333으로 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유정보를 바꿨을 때도 바뀐 게 계속 메모리에 살아있고, 언제든지 이 앱을 껐다 켜도 살아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끄고요.
자, 스마트 메이커까지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은 DB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버 접속도 필요는 없어요. 한번 서버 접속 없이도 해볼까요? 모델 열기에 폼 1, 그리고 폼 2가 있었죠. 근데 받아오는 건 폼 2였으니까 폼 2에서 지금 껐다가 켰잖아요. 스마트 메이커를. 앱이 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공유 정보는 살아납니다. 찰리와 3333이 살아나죠. 서버 접속은 DB 접근이고 이건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라서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은 습관적으로 서버 접속은 꼭 해주시고 이제 전역 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역 정보도 공유 정보와 매우 비슷한데 전역 정보는 앱을 껐다가 켜면 정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역 정보 설정이라고 하고요. F3 눌러서 아토명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마켓명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까요? 자, 얘도 조금만 올리고 마켓명. 자, 그럼 마켓명을 전역 정보로 설정하는 건데요. 전역 정보도 공유 정보와 다 똑같은 업무 규칙을 사용하고 메모리에 살아있지만 앱이 꺼졌을 때는 사라진다. 하지만 전역 정보도 메모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역 정보를 설정하는 거는 사실상 좋지는 않아요. 아이디 같은 거 항상 로그인 되어 있으면 폼에서 폼을 이동할 때 누구누구님이라고 우측 상단에 떠 있는 경우 많죠. 이런 경우 전역 정보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전역 정보 설정은 해볼게요. 자, 공유 정보 보내기 말고 저는 또 문단 전역 정보 보내기라고 하고 전역 정보 괄호 열고 마켓명 괄호 닫고는 마켓명의 아톰명 있었죠? 요걸 그대로 요 전역 정보 마켓명에다 넣어주겠다. 을 참조한다. 이렇게 하고 언제 요거를 쓰겠느냐? 전역 정보 설정을 누르면이죠. 전역 정보 아톰명을 안 썼네요. 전역 정보 설정 이렇게 할게요. 전역 정보 설정을 누르면 전역 정보 보내기를 실행해라 이렇게 할게요. 전역 정보 보내기를 실행해라.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역 정보를 그냥 여러 번 보낼 거 아니라면 전역 정보 버튼을 누르면 여기다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자, 마켓명을 전역 정보로 내보내 볼게요. 마켓명 에코네 식물 마켓이라고 전역 정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폼에서 한번 받아 볼게요. 1번 폼 실행 풀고 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F3 누르면 그대로 받아와졌죠. 아톰명이. 그리고 전역 정보 받기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톰명은 전역 정보 받기 버튼이라고 쓰고 자 우클릭 업무 규칙 똑같아요. 전역 정보 자 요것도 똑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전역 정보 받기 그리고 아톰명 마켓명이라는 곳에 마켓명은 전역 정보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마켓명 가로 큰 따옴표 닫고를 참조한다. 자, 언제? 전역 정보 받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전역 정보 받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전역 정보 받기를 실행하라. 그죠? 전역 정보 받기를 실행한다. 요거를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전역 정보 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컴파일 저장하고 한번 전역 정보로 내보냈기 때문에 마켓명에서 바로 공유 정보는 찰리가 그대로 살아있죠. 전역 정보는 에코네 식물 마켓. 전역 정보는 앱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유지되지만 앱이 꺼지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앱을 끄는 설정과 같은 게 PC에서는 프로그램을 닫는 거라서 한번 스마트 메이커 빌더를 닫았다가 열어볼게요. 파일, 최근 파일 폼 1과 폼 2를 열고요. 지금은 앱을 껐다 켰기 때문에 공유 정보는 살아있지만 전역 정보는 사라지거든요. 자, 공유 정보는 찰리와 3333은 살아있죠. 근데 마켓명은 사라졌어요. 앱을 껐으니까 공유 정보는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전역 정보는 이런 개념이고요. 만약에 내가 폼을 열자마자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요 공유 정보 받기 버튼을 누르면이 아니고 폼을 열면이겠죠. 프로세스 4에 폼을 열면에 이때 공유 정보 받기를 바로 실행하고 전역 정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고 컴파일.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찰리와 3333 받아줬지만 이쪽에서는 지금 마켓명을 전역 정보로 다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명을 에코네 식물 마켓이라고 하고 전역 정보를 내보내고 여기는 폼을 실행하자마자 전역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참조 아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추천드리는 정보 이동 방법이에요. 자, 참조 아톰명은 상세 폼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 메모리 할당 없이 그냥 바로 즉시 여기서 여기로 보내고 끝. 그러니까 실행을 풀었다가 다시 실행을 시키면 참조 아톰명으로 넘긴 정보는 사라집니다. 전역 정보는 메모리에 계속 앱이 실행되는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참조 아톰명은 단 한 번만 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우 강력하고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조 아톰명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참조 아톰명, 얘도 참조 아톰 버튼 이렇게 할게요. 참조 아톰 버튼.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 입력 도구 하나만 갖다가 놓고 예를 들면 별명이라고 할게요. 별명. F3 누르면 별명이 있죠. 그럼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이쪽에 별명을 한번 이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아톰명으로 넘기는 거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뭔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조 아톰명은 언제 넘기냐면 상세폰 보기로 넘길 때 이렇게 상세폰 보기. 자, 그리고 얘는 저장을 할게요. 이 아이도 별명이고 이 아이도 별명이기 때문에 상세폰 보기의 모델 연결은 폼 2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참조 아톰명은 별명을 바로 넘겨주세요기 때문에 별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 아이는 꺼줄 거예요. 상세폼으로 열 거니까. 자, 끄고 자, 실행을 한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뜰 거거든요. 마켓명도 전역 정보로 지금 설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뜨고 별명을 하하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폰 보기를 할게요. 2번이 열리면 보세요. 지금 하하하가 떴죠. 그러면 얘를 실행을 풀었다가 열어볼까요? 자, 하하하는 안 뜨죠. 하하하는 언제 뜨냐면 꼭 상세폼으로 이동했을 때만 뜹니다. 이게 참조 아톰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스크롤이나 검색창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바로 필터링을 해야 할 경우 무조건 참조 아톰명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 연결 에코네 스크롤 정보 이동이라는 폼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버 접속 안 돼 있죠? 무조건 서버 접속하라고 했죠? 서버 접속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상품 번호 1번부터 쭉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폼에서 식물마켓에 이건 판매자 번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F3 눌러서 얘는 판매자 번호예요. 판매자가 지금 5가지가 있거든요. 001번부터 005번까지 있는데 나는 001번의 판매자 상품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판매자 번호를 넘기면서 필터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001번의 판매자 번호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전역 정보나 공유 정보를 넘기면 필터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크롤은요, 우클릭해서 스크롤 묶기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롤을 묶으면 저장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찾아오기 4개가 자동으로 생기고 찾아오기 1도 생겨요. 이건 참조 아톰명이 넘어가고 바로 실행되는 거고요. 순서가 참조 아톰명 넘어간 다음에 요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실행된 다음에 전역 정보나 공유 정보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보가 넘어가기 전에 검색을 실행하면 아무 필터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기면서 필터링을 할 때는 참조 아톰명으로 넘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찾아오기 1을 눌렀을 때 조건을 자, 등록번호 전달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판매자 번호가 등록번호 전달과 맞물리는 거, 예를 들면 001번을 넘겼다. 그럼 001 판매자 상품만 보여줘라. 이런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설정해서 스페이스 누르고 에코네 식물마켓 판매자 번호 이퀄 등록번호 전달 저장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마도 아무것도 안 뜰 수 있어요. 등록번호 전달에 값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제가 바로 여기에다 001번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식물 스크롤 정보 이동을 상세 폼 보기로 2번 폼에서 바로 넘겨볼까요? 자, 버튼을 하나 만들고 식물 마켓 이렇게 상세 폼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마켓. 자, 우클릭 스타일 속성은 당연히 상세 폼 보기겠죠? 상세 폼 보기. 자, 모델 연결은 에코네 식물 아까 등록번호 전달 뭐 이런 거인데 정보 이동 네 이렇게 하고 참조 아톰명은 아까 뭐였냐면 제가 여기에는 지금 자 요 별명 말고 하나만 작성을 할게요. 이 아이의 이름을 그럼 판매자 번호라고 쓰고 아까 걔를 괜히 닫았네요. 제가 요거를 다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을 눌러서 보여드리면 이 등록번호 전달이라고 조건문을 아까 달아놨기 때문에 이 판매자 번호를 등록번호 전달에다가 전달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참조 아톰명으로 한다고 했죠. 모델 연결 누르면 참조 아톰명이 있는데 나의 판매자 번호를 새로 열리는 등록번호 전달에 갖다가 붙여 이런 명령이거든요. 판매자 번호 이꼴 등록 번호 전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DB 처리 객체로 찾아오기 1에 판매자 번호가 등록번호 전달과 같은 것만 필터링 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죠. 자, 닫고 상세 폼 보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번호 001 것만 불러와. 001 식물 마켓을 열어요. 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때요? 001 것만 불러왔죠? 001 것만 다 잘 불러와졌어요. 그럼 003의 판매자 것만 불러와.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003번 판매자 번호 003번 것만 잘 불러왔죠. 웬만하면 참조 아톰명으로 넘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전역 정보와 공유 정보를 쓰시고요. 참조 아톰명 넘기는 방법은 아톰명이 서로 같을 경우 이렇게 별명과 별명은 넘기는 폼과 받는 폼의 아톰명이 같죠? 그럴 경우에는 모델 연결 참조 아톰명이 한 가지만 똑같으니까요. 쓰시면 되는데 식물 마켓에서 모델 연결했을 때는 넘기는 쪽의 아톰명과 받는 쪽의 아톰명이 다르니까 등호로 넘기는 폼의 아톰명 이퀄 등록번호 전달 이렇게 받는 폼의 아톰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 개 넘기셔도 돼요. 이런 다음에 별명도 넘기실 수 있고요. 자, 받는 폼에 다 아톰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 개를 콤마로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 규칙으로 정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은 참조 아톰명으로 바로 정보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이 참조 아톰명으로 상세 폼을 열 때 참조 아톰명의 별명을 에코쌤 좋아라고 하고 열어볼게요. 자, 열면 2번 폼이 열리죠. 그러면서 바로 이 별명이 1로 넘어와요. 1번이 2번의 부모가 되는 거고 2번은 1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부모, 자식. 자, 그리고 2번 폼에서 식물 마켓으로 저 아까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003번 것만 불러와 식물 마켓을 눌러요. 짠. 003번이 불러지면서 정보도 사실은 이동시켰죠. 요 003번을 여기에 003번이 1로 넘어가면서 1번은 2번의 부모지만 3번의 부모는 아니에요. 2번이 3번 폼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여기는 2번과 3번은 부모, 자식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참조 아톰명으로는 자식한테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거고 업무 규칙상으로 다시 부모 폼으로 정보를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식 폼을 닫으면서 부모에게 정보를 넘겨줘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폼을 닫거나 할 때. 그리고 2번에서도 뭔가 작업을 하고 폼을 닫을 때 1번으로 이제 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거는 업무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다 실행을 풀고 이쪽에도 별명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입력 도구에 여기다가 별명이라고 쓰고 여기에 확인 버튼 같은 걸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확인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확인 버튼이라고 할게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얘도 확인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렀을 때 자, 3번 입장에서는 2번이 부모 폼이고 2번 입장에서는 1번이 부모 폼이니까 순차적으로 정보를 넘겨볼게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부모 폼으로 별명을 넘겨주는 F3 하나씩 눌러서
별명이 다 3개가 다 있거든요. 지금 별명이라는 아톰. 확인을 누르면 별명을 넘겨준다는 업무 규칙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우클릭 업무 규칙에 들어가서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이라는 시점에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자식 폼에 있는 별명을 부모 폼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모 폼의 별명은 자식 폼에 있는 별명을 참조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폼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폼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구성이 되는데 폼을 종료한다 그러면 닫기 버튼을 누르는 거와 같은 효과거든요. 컴파일하고 저장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장바구니를 담고 결제를 하려고 할 때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하세요 하고 로그인 폼을 열잖아요. 그리고서는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된 아이디를 그 자식 폼을 닫으면서 바로 결제 창으로 넘겨주는 뭐 이런 거 구현할 때도 써먹으면 좋겠죠. 이거 2번 폼에도 똑같이 확인 버튼을 가지고 갈게요. 컨트롤 V 하고 업무 규칙도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3번에서 2번으로 넘기고 2번에서 1번까지 넘기는 그 순차적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에다가 여기다가 붙이고요. 컴파일하고 저장 누르고요. 자, 그러면 얘가 부모 폼과 자식 폼으로 다시 연결고리가 이어지려면 실행을 눌러서 순차적으로 열어야 돼요. 이 상태에선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다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실행을 해제했으니까. 그래서 닫고요. 닫고 얘도 닫고 자, 1번에서부터 열어볼게요. 자, 참조 아톰명으로 얘를 에코쌤 조아라고 설정을 하고 넘겨볼게요. 그럼 2번 폼이 열리면서 에코쌤 조아가 열리죠. 여기 별명. 그리고 식물마켓을 또 열어요. 자, 식물마켓을 열 때, 여기에서는 참조 아톰명은 별명은 넘기지 않았었죠. 그러면 이 참조 아톰명에다가 에코쌤 화이팅이라고 문자를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부모 폼으로 에코쌤 화이팅이 바뀌면서 이 폼은 닫히는 그런 아까 업무 규칙을 작성했었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쌤 화이팅이라고 글자가 바뀌면서 폼이 닫혔죠. 여기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에코쌤 화이팅이 넘어가면서 폼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업무 규칙으로 부모 폼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었고요. 요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보 전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공유 정보, 전역 정보, 참조 아톰명, 그리고 업무 규칙 전달 방법.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어플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꼭 받으실